네, 투님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종목 브리핑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시장부터 좀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선 시장이 약간 조정이 강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물론 수치적으로 봤었을 때는 엄청 크지는 그냥 단순하게 수치로만 봤었을 때, 이 증시 수치로만 봤었을 땐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체감으로 느꼈을 때는 올해 중에 가장 난이도가 가장 높은 하락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감상은 그래요. 이게 이때도 그랬고 이건 낙폭은 되게 컸는데 이때 좀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때 당시들은 그 낙폭이 나오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었어요. 뭐 중동적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그것과 관련된 테마들이 급부상을 해주면서, 물론 종목들은 많이 하락이 나왔지만 확실하게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것 때문에 하락이 나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확실하게 보이는 시점에서 매매할 종목들은 확실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때들은 오히려 사실 하락이 나왔어도 그렇게 크게 체감하지 않을 정도로, 사실 이게 하락장인가 싶을 정도로 매매할 것들도 차고 넘쳤고, 더해가지고 생각보다 중소형주들의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시즌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이때보다 낙폭값 자체는 작은데 확실하게 뭔가 테마가 딱 움켜쥐고 하락장이 보통 움직이는 테마들이 있거든요. 그런 테마들도 상승이 안 나오고, 특히나 이번에 저 PBR이다 뭐다 이러면서 막 은행 증권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와주고 나서 얘네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꺾였거든요. 근데 뭐 증권이나 은행, 손해보험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종목들이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종목들이 빠지지 않고 이 하락을 지금 온전히 중소형주들로 다 빼려고 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생각보다 힘을 많이 못 받고 매매할 종목도 많지가 않고 낙폭값이 좀 커진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체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뭐 개인적으로 보시는 다른 종목들도 조금 어려운 시즌이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증시와는 조금 별개로 중소형주들의 하락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훨씬 더 조금 크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세였다라고 조금 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요 자리에서 하락은 충분히 많이 나왔다라고는 보여요. 그래서 요 자리가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반등 자리들을 조금 만들어 주면서 움직일 때는 다 왔다라고 보이거든요. 순간적으로 조금 어려운 시장은 분명히 맞이를 했지만 다시 요 중요했던 큰 이중바닥형 패턴들을 만들어주고 나서 요 자리들을 조금 지켜주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시점이라서 아무래도 조만간부터는 다시 한번 반등 자리들은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한동안 조금 느리게 턴이 조금 돌고 있는 시즌인데, 이제부터는 좀 다시 한번 반등 나올 때부터는 낙폭이 컸었던 만큼, 중소형주들은 특히나 낙폭이 컸었던 만큼 그에 상응할 정도로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다시 반등이 나오는 시즌에는 빠르게 회전이 돌아가면서 종목들이 순환이 돌면서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우선은 반등 가능성은 높은 지점이니까 조금 더 여유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 반등이 나와주기 시작을 하면은 다시 이 윗라인 근처까지는 도달을 시키면서 여기 매물들 한번 보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반등 나와주면 한 2850선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기존에 있던 종목들도 회복을 좀 해주고 빠르게 종목들 순환도 돌면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 좀 같이 체크하시면서 흐름들 좀 읽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큰 흐름상 뭐 꺾이거나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큰 우상향 곡선은 그대로 이어나가면서 가고 있는 시점이니까 여기가 꺾이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흐름은 금방 붙여줄 수 있어서 대세는 상방으로 가 있으니까요. 떨어지더라도 반등은 금방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고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황은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으니까 시황 브리핑 여기까지 좀 드리는 걸로 하고 종목 넘어가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들어와가지고 웨이버스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웨이버스는 그 가스라든가 아니면 유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랑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그 동해 가스관 관련된 얘기로 한번 급등을 좀 보여주고 나서 눌림을 좀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이 이슈가 우선 추가적으로 더 나올 만한 얘기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기껏해야 다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나 돼야 뭐 어느 정도 얘기들이 나온다라 그러니까, 뭐 물론 그때 그게 진짜다 가짜다 뭐 아니면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식은 그 전까지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주식이고, 이 기대감을 선반영시키면서 움직이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도 뭐 한 반년은 추가적으로 더 뭔가 이슈몰이를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 체크하시면 보시고, 재무적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흑자폭 랠리 쳐주면서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매출액도 늘어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재무적으로도 충분히 안정성도 뒷받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하단까지 다 내려왔잖아요. 이제 매출은 늘었고 오히려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시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이제 반영시키면서 그래 뭐 과거랑 지금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게까지 간다라고까지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그렇게 되면 더 좋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가장 보수적으로만 보더라도 박스권 정도는 유지를 해준다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제 첫 반등 주고 나서 자리 잡아가지고 끌어올리는 과정 중에 있어서 이 부분 좀 같이 체크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살펴보시고 흐름적으로도 지금 약간 삼각수렴 형태긴 하거든요. 약간 이제 삼각수렴 형태로 가고 있는 시점인데 충분히 올라오고 나서 절반 정도 부근에서 이제 반등 자리들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런 자리들은 보통 기술적 반등이라도 만들어주는 움직임들을 보통 만들어주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 자리들 만들어주면서 왔다 갔다 조금 힘싸움은 할 수 있어요. 조금 힘싸움 하다가 다시 한번 여기 매물은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소화를 한번 해보려고 할 것 같거든요. 우선 여기서 가장 큰 거래량들이 좀 뽑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거다라고 보이고 이런 큰 거래량들은 만들어 놓고 나서 한 번에 빠지는 경우는 잘 안 만든다라 그랬죠. 설사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물론 이때랑은 좀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간적으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적인 예시로만 보더라도 큰 거래량을 뽑고 나서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경우는 어차피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눌러줘도 기술적 반등만 나와도 먹을 자리 충분히 나오고 여차에서 기간적으로는 지금 행보기간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넘어가는 움직임까지 혹시 나오게 된다라면은 손익비도 훨씬 더 크게 태울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올 수 있어서 지금 자리에서 안정화 시키면서 두 번째 반등 자리 좀 기다리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1,800원 정도까지가 1차 목표가가 될 것 같고요. 이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2,200원 정도까지 2차 목표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자리가 꺾이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흐름 빠르게 보내보겠다라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어서 이 부분까지 좀 같이 체크하시고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웨이버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웨이버스 좀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종목 넘어와가지고 SY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Y도 지금 계속 몇 번 공략을 좀 하고 있죠. 올라오면 또 익절하고 지금 눌러줬다가 다시 한번 또 공략을 한 상황인데 최근에 이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엮여있거든요. 뭐 좀 더 정확하게는 모듈러 주택 관련주인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막 건축물이 다 무너져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 관련된 것들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돼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부각하면서 움직이는 건데 뭐 이번에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 아니죠. 전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나와가지고 막 그 총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뭔가 전화위복이 조금 더 되면서 막 당선이 유력해졌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됐었을 때 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이렇게 조금 종전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좀 생길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좀 부각을 받으면서 오히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이 모멘텀 어쨌든 분명히 끝을 내긴 내야 될 거예요. 너무 오래됐습니다. 지금 한 2년 동안 계속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끝을 내야 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기가 오게 된다라 그러면은 당연히 재건 관련해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때를 좀 기다리고 있는 거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기억하시고 이평선도 지금 이제 완벽하게 정배열로 펼쳐지면서 부채꼴 모양으로 늘리면서 갈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시점에서 앞전에 있었던 중요한 요 언덕 자리들도 넘어간 상황이고 지금 흐름을 계속 위쪽으로 태워볼 만한 준비들을 좀 하고 있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SY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상도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이제 각도를 좀 틀어주고 싶어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하고 움직이다가 다음 반등 칠 때 다시 한번 요 윗라인까지 도전을 한번 해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얘는 대응적으로 봤었을 때는 요 자리가 안 꺾이는 선에서는 계속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꺾이는 선에서 자리 잡고 지금 반등 나오는 것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거고 반등이 나올 때 요 한 6,000원 조금 안 되는 5,800원 정도 자리까지는 금방 도달할 가능성이 우선 높다라고 보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결정을 지을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나머지 물량이 거래량을 빵 터트리면서 넘어가주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 이제 한 7,000원 정도까지 간 가능성이 좀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눌렀다가 반등 나온 시점들은 계속해서 공략 타점으로 볼 수 있고 올라올 때 5,800원 정도 1차
목표가 잡고 단기 익절 넘어가면 7,000원 정도까지 스윙 이상 익절 보시면 되고, 여기 안 뚫리는 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조금만 해주고 반등 자리만 만들어주면 금방 쳐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체크하시고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Y도 이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셨을 것 같으니까 SY 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다음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종목 살펴볼 거는 우수 AMS입니다. 우수 AMS고, 우수 AMS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으로 좀 엮여져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번에 미증시도 하락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쪽이 좀 빠지고 반도체 쪽이 조금 힘이 빠지다 보니까 이게 반도체 수급이 빠지면 그 다음 또 어디로 갈까요? 지금 계속 크게 봤었을 때 세 개가 많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성장성이 있는 업종 테마 중에서 반도체가 첫 번째고요. 2차 전지 전기차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로봇 쪽입니다. 이게 세 개가 계속 돌고 돌리면서 수급이 계속 돌고 돌리면서 계속 움직여오는 그런 장세거든요. 지금 몇 해 동안요. 오랫동안. 몇 년 동안이요. 근데 지금 이 반도체 수급이 어쨌든 많이 올라왔고, 이 수급이 빠지면 그 다음에 다시 뭐 2차전지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충분히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많이 자리들을 잡고 있어서, 그래서 얘도 자동차 부품도 결국에는 2차전지 쪽으로 당연히 전기차 쪽으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 부분 체크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살펴보시고, 지금 흐름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하락 추세는 다 나왔고요. 하락 추세는 다 나왔고 지금 횡보 그림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박스권이 좀 나와주고 있는 시점인데, 요 박스권 안에서 지금 충분히 기간적으로는 많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거래량들도 뽑히는 걸 봤었을 때 계속 이 자리들에서 뭔가 거래량들이 빵빵빵빵 뽑아주면서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이 정도 거래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거래량의 양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보통 하락 추세일 때는, 하락이나 횡보 추세는 이 메리트가 좀 떨어지죠, 여러분들. 사람들은 다 상승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이런 기간들에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줄어들다가 보통 그 다음에 신호탄이 되는 거래량이 하나가 나와줘요. 그러면서 다시 거래량이 이렇게 늘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똑같아요, 주식시장도. 이 맛있는 집은 뭐야? 상승하는 집이고, 보통 이게 영원히 줄어들 수는 없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큰 거 하나가 뽑혀요. 이런 신호탄이 하나가 뽑힌다고. 그걸 뽑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움직이는데,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이 정도라면 충분히 매물 작업은 많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요거 하나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나오면서 아마 한번 탁 펌핑 쳐주면서 한번 한 발 이렇게 딱 찔러주는 거 줄 거거든요. 그거 나오는 걸 조금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고, 그게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 거래량 신호탄이 이제 늘어나는 추세로 바뀌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 파동을 태우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예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슬슬 흐름은 바꿀 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요 속에서 뭐 이중바닥형이라든가 이런 패턴들도 만들어주고, 지금 이평선들도 모였다가 이제 펼쳐지는 모습들 만들어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특히나 거래량 찔러보면서 봤던 반응 봤었을 때는 생각보다 거래량 그렇게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매물 자체는 별로 안 많다라고 보여서 이거 눌러줬다가 아마 다시 건드려보면서 넘어갈 채비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요 자리만 꺾이지 않는다면 얘는 계속해서 가는 흐름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아마 결정은 3,700원부터 4,000원 사이에서 할 거거든요. 요 사이에서 아마 결정을 하지 않을까 보이는데, 여기 건드리면서 만약에 여기 건드릴 때 너무 큰 거래량이 나온다라 그러면서 꼬리가 달리면은 그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경우에는 바로 전량익절하는 게 더 낫고요. 반대로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으면서 무난하게 넘어간다 싶으면은 그 이후로도 신호탄 정도만 뽑고도 추가적으로 빵빵 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경우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는 3,700원, 4,000원 정도 잡고 보시면 되고, 넘어가면 그때서부터는 전 장기 시세로 끌고 갈만 하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 파동 끌고 갔었을 때 8,000원 정도까지 2차 목표가 볼 수 있는 자리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서, 지금 여기서 조금만 안정화해주고 끌어올릴 때 여기 지점이 아마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분할 익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 전량 익절을 해야 될지 반응들 보면서 같이 조금 살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종목들은 이번 주 거 다 다뤄봤으니까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슬슬 시장 반등 나올 때 또 다시 한번 좀 빠르게 턴 돌리면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고턴의 종목들 올라올 때 익절할 것들도 익절하고 대응하면서 지켜보면 되니까 요거 조금 같이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요거에 좀 찍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